간밤에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역사적인 최고치를 기록했죠. 장 초반에 저희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좋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반도체 주식이 오르는 것을 단순히 그 관련 산업이 아니라 메타버스의 확장성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 결정적인 투자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장현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굉장히 흥미가 진진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고 또 관련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주가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단순히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요?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3.5% 올랐어요. 예. 근데 미국 장 전체로는 그냥 보합에서 약간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5% 오른 거는 두 가지 종목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시는 퀄컴. 스마트폰 관련되는 그 퀄컴의 실적이 의외로 좋았다. 예. 그냥 프리미엄 쪽으로 잘 가고 애플보다는 삼성같이 안드로이드 폰으로 프리미엄 잘 갔다. 이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퀄컴 관련된 주식은 우리나라의 네페스나 이런 쪽에 후공조 업체가 있고요. 더 큰 이슈는 사실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수라 하면은 12개 기업이 있거든요. 12개 기업 중에서 단연 시가총액이 1등인 업체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900조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 1.6배죠. 근데 엔비디아가 무려 12%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지수에 12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중에 1등이 12% 올랐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모리 가격이 오른 이런 게 아니고 엔비디아가 원래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 GPU를 만드는 회사인데 설계하는 회사거든요. GPU가 어디 쓰이냐면은 AI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컴퓨팅하는 데 필요한 칩이란 말이에요. 그걸 설계하는 회사예요. 그렇군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되는 플랫폼을 1년 전에 준비했었는데 그거를 드디어 상용화시키는 걸 다음 주에 발표한다. 요 얘기가 시장에 나왔어요. 결국 오늘 오른 거는 엔비디아가 메타버스 관련되는 플랫폼을 내세운다. 근데 이 내세우면 이것이 어떤 정도냐면은 향후 한 5년 내에 한 100억 불 매출을 한다거든요. 이 친구들이 매출을 한 분기에 65억 불 하는데 한 분기 한 1, 2분기 정도의 매출이 향후 5년 내에 생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솔루션 이런 거를 다음 주에 상용화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게 오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것은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모리 가격의 향후 6개월하고는 사실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괴리가 있네요. 나쁜 건 아니지만은 뭐 굳이 링크를 바로 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러네요.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의 바로미터라고 해서 늘 아침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좀 괴리가 생겨서 바로 연결시키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산업에서 오늘 이렇게 주가도 오른 것이다. 세 가지인데 그 1등 업체 엔비디아 같이 그래픽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식 가는 게 있고 퀄컴 같이 통신 칩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마이크론이라고 있잖아요. 요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얘네들도 올랐어요, 어저께. 근데 그런 이렇게 구성이 컴포넌트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세 가지로 나눠져야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3년 보면 맞지만은 향후 3개월, 6개월적으로 임팩트는 다를 수 있는 거를 좀 유심히 보셔야지 잘못하면 아침에 높은 가격에 샀다가 좀 손해보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지표만 보고 우리나라 오는 반도체 지수도 좋아지겠다라고 도식적으로 이제 1차원적으로 생각하기 이제 힘든 그런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반도체 산업도 메타버스의 확장성에서 생각해야 한다라는 중요한 함의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은 고점에서 좀 밀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덱스터나 맥스트 같은 종목이 5% 정도의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주가가 좀 그렇게 지지부진했거든요. 메타버스의 확장성에서 관련 주식을 많이 언급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먼저 거론이 됐던 이 주식들이 좀 조정을 받는 것을 보면서 당분간 또 조정이 오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주식에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그 회사들 개별적인 주식들이 메타버스를 많이 함의를 받고 바꿨는데 간단히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절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메타버스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메타버스 세계를 만드는 거는 인터넷 우리 그 페이스북 같이 SNS 같이 우리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카카오가 가장 위치가 좋죠. 메타버스 세계를 만들기에 게임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업체는 아니지만 SNS 업체는 아니지만 게임 업체들이 자기 컨텐츠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컴투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최근에 게임 회사지만은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를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런 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VFX 특별 효과라든지 이런 효과 있잖아요. 특수 효과 같은 거 그런 거 기술 갖고 있는 회사가 좀 있어요.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린 뭐 덱스트라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정도가 다른 거예요. 길게 보면요. 그 메타버스 세계를 만드는 회사가 다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꾸면서 메타라고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카카오가 가장 유리한데 카카오 말고 주식들이 뭐 있느냐? 그러면 콘텐츠를 가지고 자기만의 세계를 우리 투자가들한테 아니면 유저들한테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 세계로 오세요라고 끌 수 있는 콘텐츠가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콘텐츠가 본다면은 뭐 게임 회사가 좀 유리하고 또 교육주. 청담러닝 같은 교육주도 그런 콘텐츠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한 거고 이 서포트하는 것들은 그래픽 솔루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후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형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맞습니다. 기업일수록 메타버스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셔서 오늘 저희가 좀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인터넷의 대체가 메타버스가 되겠습니까? 네, 페이스북이 그렇게 나왔죠. 예. 페이스북 이름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대체라는 개념이 이제 걔네들도 얘기했지만 한 5년에서 10년 걸리는 이슈라 했기 때문에 그럼 5년 동안 10년 동안은 지금 SNS의 저성장을 어느 정도 끌고 가야 되는 거니까 대체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죠. 대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라디오 시대에 있다가 그 TV 시대가 1950년, 60년에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라디오가 완전히 대체되지는 않았죠. 하지만 TV가 주도가 된 거 맞잖아요. 네. 그리고 인터넷이 나온 게 90년 초반, 3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해가지고 뭐 TV가 완전 없어진 것도 아니고 다시 또 우리 휴대폰의 모바일이 2007년, 8년부터 애플 아이폰으로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컴퓨터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닌데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뭐 쇼핑을 한다든지 이커머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뭐 원격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무슨 가상 거래하는 이 모든 것을 내 세계로 들어와서라는 거거든요. 개별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지 말고 그렇죠. 이런 계통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젊은 세대들이 그런 생활에 대해서 매력을 계속 느끼면은 결국에 가서는 그거 중심으로 세상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걸 보고 페이스북에 투자하고 그 페이스 투자한 것은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자기네 자체가 있는 현재 비즈니스 SNS를 결국은 대체하는 식으로 한 20년이 걸리도록 해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유저가 많은 회사에서 좋기 때문에 카카오나 페이스북이 유리한 건 맞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아니면 개별 게임 업체, 각종의 메타버스 세계관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다 뛰어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정이 되려면은 아마 최소한 5년에서 10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든지 어쨌든 기회다. 콘텐츠만 있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센터장님께서는 대표주를 뭘로 꼽으세요? 앞서 카카오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카카오가 지금 다른 것 때문에도 가기 때문에 그 주식은 제가 공식적으로 커버하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밝은 주식이고요. 게임을 갖고 있고 소프트 갖고 있고 다 있고 개별주도 우리나라에서 능력 있는 뭐 교육열 일단 교육주도 괜찮은 것 같고요. 게임주에서도 영역을 확대하는 주식, 뭐 컴투스나 아까 저기 청담러닝 이런 주식들은 지금 단기적 주가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조정받을 수 있지만 긴 흐름을 본다면은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주식이고 그러한 형태의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 주식이 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초기에 좀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개월이 아니고 한 5년을 보신다면은 5년 뒤에 3배, 4배 갈 수도 있는 그런 주식들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죠. 엔터 회사들은 말씀을 안 하시네요. 엔터 저는 이제 회사들. 메타버스로 확장해서 그걸 NFT까지 얹어서 본격적으로 수익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하이브와 같은 주식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하이브는 없지만 뭐 하이버가 얘기했지만 근데 왜 하이버가 얘기한 메타버스 파트너로서 뭐 자이언트 넥스트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는 다른 이슈로 갔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기는 애매하고요. 그렇군요.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최고점이 가지는 함의로 시작을 했던 이제 메타버스로까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장 초반에는 이 소부장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들의 흐름이 좋다가 지금 좀 탄력이 좀 둔화됐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아직 해소가 안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을 했잖아요. 이 가격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벌써 보십니까? 한 2주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10월 중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 전에 보수적 시각에서 다 매수로 올렸어요. 올렸는데 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 목표 주가가 가장 낮습니다. 시장에서. 뭐냐면은 바닥은 쳤어요. 10월 후반대로.
바닥을 쳤다가 삼성전자가 6만 원 중반까지 빠지기 쉽지 않고 하이닉스가 9만 원 초반 이하로 빠질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 그런데 또 하나 팩트는 뭐냐면 하지만 반도체 가격은 내년도 1분기 최소한 또는 2분기까지는 가격이 빠지게 돼 있어요. 절대 가격이 빠진다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보수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뭘 보수적으로 갈까요? 투자를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투자를 보수적으로 가면은 그 관련되는 중소, 장비, 소재주 있는데 대부분 업체들이 주가가 혼자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주가들은 좀 아웃퍼폼 하겠지만 절대 주가가 혼자 10% 20% 갈 수 없기 때문에 접근하는 타이밍을 좀 조심스럽게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중소업체 중에서 매우 셀렉티브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절대 주가가 빠지는데 얘네 주가가 혼자 10% 가는 일은 거의 없다.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가 봤을 땐 지금 말씀드린 삼성전자는 7만 원, 하이닉스가 한 10만 원 정도만 버텨서 내년 초를 맞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런 중소업체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빠지더라도 1년간에 뭐 흔히 얼마 전에 얘기한 것처럼 30, 40% 빠지는 게 아니고 한 1, 20%로 빠진다면은 내년 초쯤 되면은 내년 하반기를 보게 되고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중소 장비 업체나 소재들도 어텐션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그 타이밍에 레깅이 있다는 걸 염두하셔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실질적인 거죠. 네. 또 시크릿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네.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지 그렇죠.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장비 업체는 지금은 그렇게 어그레시브할 타이밍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식에 편입할 시기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장비주들을 만약에 편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이거는 매수의 어떤 매수를 하기 적합한 뉴스다. 시기적으로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디램 가격이 빠지는 강도를 내년 1, 2월 달, 빨라도 1월 달, 그래서 2월 초에 확인하셔야 돼요.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는 게 아니라 하락 속도가 더뎌지는 걸 봐야 된다는 하락하는 게 아니고 반등을 하는 시점은 아마 빨라도 봄, 아마도 여름죠. 여름은 가야지 그렇군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런 우려로 미리 빠졌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 주가가 반등하는 건 맞지만 장비 업체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 하이닉스가 보수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입장에 대한 좀 체크를 하려면은 시간이 몇 개월이 더 필요하거든요. 한두 분기 정도, 최소한 한 분기. 그래서 적극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소재 업체나 파운드리 업체, 메모리가 아닌 업체, 우리 DB 하이텍, 뭐 아니면 소재 하나 머티리얼스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지금부터 그거 확인할 때까지는 아웃퍼폼을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인 DB 하이텍. DB 하이텍. 그 메모리와 관계 없으니까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머티리얼 같이 소재. 그거는 이제 직접적인 새로운 장비 투자가 아니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웃풋을 꾸준히 내면은 괜찮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먼저 선입할 수 있는 거죠. 일반 다른 장비 업체보다는요. 하지만 지금 당장 주식을 담기보다는 빠질 때 사셔야 돼요. 오늘 오전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좀 수그러들 때 사시면은 분할해서 사시면 그런 종목들은 분명히 수익 측면에서 삼성 하이닉스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쁘진 않지만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할 수 있겠습니까? 아웃퍼폼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DB 하이텍이나 하나 머티리얼스 제가 포트폴리오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은 괜찮고요. 다른 일반 장비주라든지 그런 주식들은 좀 편입 시점에 따라 갖고 힘들 수도 있거든요. 연말 연초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언이라면 삼성 하이닉스도 사는 것도요. 보수로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는 7만 원 이하면 베스트인데 똑같이 다 베스트를 보기 때문에 7만 원 이하가 빠지기 어렵다. 근데 삼성의 우선은 아니다.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낫다. 이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11만 원 이하, 10만 원 근처에 갔을 때 잡는 게 분할을 잡는 게 맞다. 애매하다. 그러면 아까 DB 하이텍 머티리얼스 맞고요. 장비주는 투자가 분명히 보수적으로 확실히 바뀐 걸 확인한 내년 1, 2월 달에 보자. 그리고 그전에는 뭐냐? 반도체 주식에 너무 몰빵하지 말고 메타버스나 이런 거 조정받거나 이럴 때 2차 전지도 조정받거나 할 때는 그런 종목들도 좀 적절히 좀 배치를 해서 가져가는 것이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장에 대해서 또 FOMC 미팅 했습니다만 저는 FOMC 미팅에 대한 임팩트를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좋아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금리는 내년도 하반기에 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은 지금 뭐 이렇게 약간 테이퍼링하고 나서 시간을 둔다는 식으로 볼 수 있지만 바로 내년 1, 2월 되면은 금리 인상이 눈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는 핵심 능력이 있는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장에서는 그런 주식을 찾기가 서로 돌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장은
여기서 5% 10%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아마 오히려 한 2, 3%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 플러스 3% 마이너스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내년 초까지 갈 거기 때문에 저점으로 나눠서 사시는 게 철저히 필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반도체 주식을 이제 메타버스의 확장성으로도 볼 수 있다. 네,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충분히. 예, 라는 아주 인사이트를 잘 얻었습니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장렬 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